그냥 주제가 주제란에 키워드가 있다는 것만으로 정답될 확률이 87% 얘들아. 이거는 국어 영역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2014년도 이후 지금까지 제가 전수조사했어요. 전수조사한 결과가 그냥 87% 이상이야. 그래서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봐. 여기 지금 우리 실온이라는 교재 9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본문 없어요. 작품 없어요. 근데 여기에 주제 관련된 키워드가 뭐냐면 주제 강조잖아. 2번이 정답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주제 강조라는 키워드 있죠. 1번이 정답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진의 초점이죠. 정답 1번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주제 부각 정답 2번이고요. 주제의식 정답 2번이고요. 주제의식 부각 정답 2번이야. 이걸 그대로 오늘 시험에다 적용을 해볼 거야. 이걸 그대로 오늘 시험에 적용을 해보시면 그냥 뇌 빼고 풀어도 1번이야. 이해됐어? 이게 87%야.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얘들아.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잘 들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각을 해봐. 지엽적이고 쓸데없는 정보를 가지고 정답 만들 확률이 낮아요. 내가 출제자라면 당연히 중요한 내용에 의식을 할 것이고 무의식에 의해서도 중요한 내용에 주목을 하면 이게 당연히 정답 선지로 설계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문항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87%가 주제라는 키워드만 있어도 정답이 되더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다고 13%의 확률로 틀릴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1컷이 몇 점이냐? 90, 딱 91이 1컷이라는데 87점 맞아도 2등급이야. 물론 사실 2등급만 해도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내빼고 풀어서 87점 나오면 1등급 받으셔야죠. 두 문제만 더 맞으면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는? 주제의식 부각이니까 얘가 87% 확률로 정답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뭐만 확인하면 된다? 대조만 확인하시면 돼요. 됐어? 너무나 쉽게 정답 1번이 쉽게 보이셨을 거기 때문에 설명을 딱히 안 드릴 거고. 자, 여기서 하나 더. 일부 시행이 명사로 마무리됐다. 여운이 남겼다. 자, 이런 부분인데 자,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렇게 시행이 명사로 안 끝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봐봐. 우리 어떤 문장 구조는 국어에서는 항상 이런 어순이에요. 서술어로 끝나야 돼. 서술어의 품사는 뭐지? 동사나 형용사야. 그러니까 명사로 끝날 수가 없어요. 명사에 뭐가 붙을 수도 있어?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 얘조차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술격 조사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끝나버리면 어떤 의미가 있냐? 뒤쪽에 의미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시를 읽어나가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 갑자기 혜리 인스타를 봤더니 재밌네 라고 써놨어. 뭔 일이지? 라고 사람들이 진짜 재밌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얘기야. 재밌네라는 세 글자로 이 수많은 사건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 그 얘기야. 시에서도 비슷한 효과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동사형사가 올 자리고 최소한 조사가 와야 될 자리에 명사로 끝맺었다는 거는 의미를 독자가 생각하게 한다는 거야. 그럼 독자가 생각하면서 시간이든 느낌이든 남아. 그걸 한마디로 뭐가 하겠다? 여운이 남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게 이제 고1 개념이야. 되셨어? 자, 그래서 따라오시면 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런 선지들에서 단어들이 안 잡혀 있으면 이건 고1 때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그걸 잡는 걸 제가 두 가지로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개념어 2시간짜리로 해결해 드렸어요. 근데 그걸 듣고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등차 수열을 정의하라 그랬을 때 한간의 차가 같은 수열 이런 식으로 바로 정의가 돼야 문제가 풀려. 선생님 안 되는데 문제가 풀리는데요. 결국에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냥 내 말이 맞아. 너희가 손흥민, 이강인한테 축구 훈수 두려고 하지 마. 탁구는 훈수 둬도 돼. 근데 축구는 훈수 두지 마. 그냥 걔네는 축구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니네가 이강인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저렇게 했어야 돼. 야 그럼 네가 뛰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방구석에 니네가 축구하는 거랑 달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 돌아와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게 뭔지 정의가 안 되잖아. 무조건 질문하세요. 그러면 2시간짜리 개념도 있는데 그걸로 안 될까봐 내가 유튜브 쇼츠로 다 만들어 드릴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개개인 답변으로 다 다뤄 드릴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당연히 안 보셨겠지만 자, 저희 채널 이제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직도 구독 안 돼 있지. 어떻게 지금 올해 수강생들을 벌써 이제 한 100명 넘어갔는데 구독자는 100명 이상 절대 안 늘고 있고 자, 쇼츠 보시면은 제가 개념을 싹 다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점층법이 정강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 60초에 싹 다 정리할 수 있게 이걸 그냥 개인별로 제가 싹 다 넣어드릴 테니까 올리세요. 집에 가기 전에 제가 현관페이 쳐서 어떤 개념 모른다 카톡에다 써. 그럼 내가 한 명 한 명 다 쇼츠 찍어줄게. 됐지? 내가 이 정도 노력은 해드릴게.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수미상관을 모른다 질문하시고 리듬 조성한다 질문하시고 명령 모른다 질문하시고 의지표출 모른다 질문하시고 감탄사 모른다 질문하시고 예치 안 들은다 모른다 질문하셔야 돼. 제가 산화도 얘기한다. 자, 명사로 끝맺은 시행 여운 100%야. 우리 뭐만 확인하면 돼? 명사로 끝맺은 시행 있는 자기만 돼. 수미상관을 하면 리듬감 100%야. 왜요? 왜? 이것도 배웠다. 리듬이라는 건 뭐 때문에 생긴다? 반복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봐. 수미상관도 결국 뭐니?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반복이어서 리듬감 100%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만 있으면? 수미상관만 있으면 돼. 명사만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청자가 하는 거야? 청자가 하는 거야, 명령은.
청유가 같이 하는 거고. 근데 봐,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하라 말라잖아. 하라 말라 바꿔 얘기하면 뭐니? 그게 의지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명령적 어조 있으면 그냥 얘도 다 뭐다? 의지야. 얘도 100%야. 그럼 우리가 확인할 단어는 좁혀졌죠.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2번 선지에서는 명사 확인하시면 돼. 3번 선지에서는 수미상관 확인하시면 돼. 4번 선지는 명령 확인하시면 돼. 자, 5번은 감탄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예찬인지도 확인하셔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뭐다? 다 필요 없고 주제의식 대조 있는지 보는 거다. 왜? 이게 정답될 확률이 87%니까. 요렇게 해야 시간 단축된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모르겠으면 질문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봐봐. 자, 사색. 사색이 뭐야? 생각. 생각을 시작했냐? 두 번째는요. 봐, 아쉬움이 있냐? 세 번째는요. 과오 저지르지 말자. 네 번째는요. 생명력, 출세에 의한 삶의 전부. 다섯 번째는요. 현재 처지에 대한 탄식이요. 봐, 뭐가 나오는 거야? 감정에 대한 어휘가 나오지. 서정 장르가 뭐니? 감정을 표출하는 장르야. 즉 무슨 얘기야? 주제 잡으라는 얘기야. 두 번째 문제는. 봐, 결국 얘도 뭘 묻고 있어? 주제 묻고 있어. 결국 얘도 뭐 묻고 있어? 주제 묻고 있어. 이해됐어? 결국 얘는 항상 주제야. 니네 인생의 주제가 중요해. 마찬가지로 시든 뭐든 다 주제가 중요해. 주제 잡아내는 그 능력이야. 자, 우리가 아까 봤었던 독서 이지문도 결국 뭐야? 주제가 중요해. 근데 정보가 많으니까 주제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럼 또 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주제 한 단어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알게, 연결된 게 많아서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장해 가셔야 돼.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 봐라. 지시 표현이라든지 심리적 거부감이라든지 역동적 이미지라든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라든지 점칭이라든지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눴다라든지 순환이라든지 모순된 표현이라든지 동일시라든지 태도 변화라든지 다 정의가 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합니다.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시행으로 나누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초성 퀴즈다. 행간 걸치며. 이해됐어? 이런 내신 개념어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조금이라도 모르는 건 현관 펼쳐서 질문해. 그냥 핑거 프리센스 하세요. 내가 유튜브 쇼츠 다 찍어드릴 테니까. 아시겠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자,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린트 또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친 그거 놓고 조금이라도 모르는 개념어 여기에서 현관배 쳐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신 다음에 단어만 나열해놔. 네, 그럼 쇼트 찍어서 다 올려줄게. 됐죠? 자, 3분 드립니다.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초록으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자, 팁을 하나 드릴게. 너희가 피지컬이 약할 때는요. 보조를 받으시면 돼. 그거는 복이고 제목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복이랑 제목이 결정적 단서까지는 아닌데 여러분이 헬린일 때 보조를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수능 어린이일 때 보조를 받으셔야지. 여기서는 보기와 뭐가? 제목이 보조적 수단이야. 그냥 보면 알아. 봐.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그럼 초록에 대한 얘기를 했겠지. 이해됐죠? 그러면 그런가? 그러네. 봐. 주제가 뭐야? 초록이야, 일단. 초록이야. 초록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초록이라고 딱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 문학적 관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야. 자, 일반적인 초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는 긍정적인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초록마을. 뭐 파는 데냐? 뭐 유기농 파는 데 아니냐? 나 잘 몰라. 그런 것 같다. 또는 우리가 지금 새싹이 돋는다 초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벚꽃 예쁘게 폈더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나는 벚꽃이 너무 싫어서 다 불태워버리고 싶고 같은 얘기를 하는 애들은 잘 없잖아. 물론 사이코파스 같은 애들은 있겠으나 그런 애들은 살아가는 게 되게 불편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그런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이라고 하는 순간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또 뭐였지? 헐크 같은 또는 무슨 액체 괴물 같은 거면 녹색 괴물도 많잖아. 방사능 녹색이잖아.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문학적 관습 플러스 상황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봐. 잠깐 초록을 봤어요. 초록의 마음이 붙잡혀 있대. 그러면 긍정적으로 붙잡혔는지 부정적으로 붙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봐. 제목 때문에 초록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내가 얘기했지. 주제는 뭐다? 마음이야. 주제는 뭐다? 감정, 정서야. 그러니까 얘도 중요한 거야. 초록이부터 발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떨어지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주제는 초록이고 초록이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이게 최소한 주제야. 됐죠? 근데 봐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 고1이고 내신 대비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 마음이 부정어, 마음이 부정어. 돌아가다 떨어지다. 보면 알겠지만 비슷한 내용 반복이죠. 됐어? 이런 걸 뭐라 그래? 반복이라고 해. 자, 그럼 봐봐. 동일해, 비슷해.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단어가 쓰이는 거야. 자, 그럼 봐. 유사하다에서 문장 구조로 봤을 때, 논리 기호로 봤을 때, 시어는 단어 차원이지.
시구는 영어에서 얘기하는 그 꾸야. 단어 플러스 단어가 하나의 품사역하는 게 꾸야. 그 다음에 문장도 있겠죠. 유사한 시어, 시구, 문장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걸 고1 내신 시험이니까 어떻게 냈니? 이런 내용이 어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해서 볼게.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극 휘어지는 초록. 봐봐. 계속 초록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어떻다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저 초록 아래서는 있을까라고 서리법을 썼고, 중요한 건 서리법보다도 추측이라는 거야. 근데 어떤 추측을 했냐? 발끝에 힘을 두고 있다는 추측이야. 그럼 여러분, 모르겠으면 외우시면 돼. 모르겠으면은. 자,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걸 예쁘다고 보통 생각을 해. 노력하고 있잖아. 이 노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었고, 수직선들이 조금씩 지구에 번져가고 있었고, 직선과 사각이 밀려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의도다분하게 이 부분이 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수직선이다? 수직선이 뭐지? 수직인 선이 수선이, 다시. 수직인 선이 수선이고, 수직선은 수를 표현한 직선이고, 그 다음에 직선과 사각이라고 전부 다 뭐냐? 수학적인 기호들이잖아. 수학적인 표현들이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들로서 지금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다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이런 지시어들 다음에 집중해보라고.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난 줄은 몰랐고, 아무렇게나 벌어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이렇게 세상을 크게 덮을 줄은 몰랐고, 저돌적이고 촉촉하고, 그리고 초록이 세상을 덮는데요. 자, 그럼 질문. 부정적으로 봤을까? 긍정적으로 봤을까? 봐라. 노력하고 있지. 맞잖아. 되게 부정적 상황에서 자신의 생존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됐어? 요렇게 치환하시면 되겠네. 자, 답을 그래서 하나로 정할 순 없어. 하지만 대체적인 상황은 뭐니? 풀들이, 초록들이 살기 힘든 척박한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서 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쪽 마이크는 잡히시죠? 예.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얘들아 17번이 답이 어느 정도 좁혀질걸? 저도 이거 처음 보는 거라고 여러분. 저 오늘 처음 보는 문제야. 처음 푸는 문제야. 자, 그런데 봐. 잘 모르겠으면 제가 보기를 보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봐. 사색하는 경험, 깨달음. 그래서 뭘 본 거야? 초록을 받고 생명력, 감탄과 놀라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지컬이 약하면 보기를 보시라고. 상황은 초록을 받고 그 반응. 초록이 열심히 살고 있네. 나는 감탄과 놀라움이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1번 선지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 봐. 초록을 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1번 선지는 또는 실고 나갈 때는 시상의 촉발, 이 정보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자, 두 번째 볼게. 초록이 복잡힌 마음은 초록에 매료된 심리다. 있잖아. 이건 맞아. 여기까지는 맞아. 나를 읽어야 3번 선지가 보일 텐데. 나를 읽어야 3번 선지가 보일 텐데. 2번 선지가 보일 텐데. 3번 선지도 이어서 볼게요. 수직선을 조금씩 지으며 통해 초록이 도시 공간의 균형을 이루기를. 얘들아, 주제가 균형이니 아니면 초록의 생명력이니? 그래, 생명력이잖아. 생명력과 균형은 조금 다르죠.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에서 3번이 약간 의심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4번 선지, 밀려 꺼졌다가 다시 살아난다. 정확하게 생명력이죠. 이 얘기야, 얘들아. 지금 출제자는요, 정확하게 3번과 4번을 대조시킨 거야. 의도적으로. 여기는 주제인 생명력을 그대로 박아놨고요. 여기는 주제가 균형이냐고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 균형이야, 생명력이야? 당연히 생명력이야. 그럼 3번 확률 더 높아졌어. 자, 5번 선지도 볼게. 자,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견했고 깨달았고 보기를 근거로 봤을 때 그래, 발견의 깨달음, 놀라움 될 수 있죠. 그럼 저는 3번이 좁혀져요. 근데 우리가 나를 읽지 않았으니까 못 푸는 거잖아. 그럼 나까지 읽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나로 갈게. 자, 어저 내일이야 무슨 일이다 하고 굳은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휘었대. 영감님 된 거야. 할아버지 되셨어 이제. 자, 할아버지도 예전에는 너희처럼 급식이었어. 급식 드시던 분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신 거야. 어우와 소장불 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비로다. 자, 어려운 얘기는 주석에 나와 있어요.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 늙어서 상심과 슬픔뿐이다. 무슨 얘기야? 아, 젊어서 노력을 했으면 늙어서도 좋은데 노력을 안 했어? 늙어서 좋을 일도 없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네. 아예 그럼 주제가 지금 뭐라고 박힌 거야? 그래, 젊어서 노력하자. 그러면 늙으면 괜찮은 사람이 올 거니까. 셋넷 다섯 어제인 듯 열스물 얼핏 지나 서른마흔 나 이렇게 먹어간 거야. 애가 3살, 4살, 5살 어제인 듯 10살, 어느새 20살 되고 곧 30살 되고 40살 되고 이제 곧 뒤진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정부의 허다 사업을 못다 하고 늙었느냐라고 서리법인데 정부의 허다, 많다야 하다는 사업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사업도 있지만 내 직업적인 것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족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 인격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했겠어 못했겠어? 평생을 해도 부족한 게 인생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제는 뭐다? 평생을 살아도 부족이야.
생혼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 자,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그 시절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요, 과거 시험이야. 그럼 과거 시험에 대해서 헛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과거 시험에 대한 허무함이겠죠. 밥 갖고 농 갈고 하면 배 고프겠냐? 이제 아무리 애달픈듯 몸이 늙어서 못하겠다.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 과거 시험 치다가 인생이 맛이 갔어.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농사라도 지었으면이라고 후회하는 것 같아.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늙어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그래, 젊을 때 선택을 잘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과거 시험을 선택할 거냐, 일상을 열심히 살 거냐. 일상을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생긴 문제에 대한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꼰대들은 꼭 젊은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꼰대기 때문에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고 자기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제는 뭐겠어? 젊은 사람들한테 충고하는 거죠. 자, 4번 선지. 재산인들 붙지 말며 과갑인들 마다할까? 재산이 우수하고 과갑은 제철한디. 역시 주석 보세요. 재산은 운수고 과거급제는 하늘이래. 결국 무슨 얘기야? 인생은 다 운이라는 거야. 그렇다고 다 운은 아니야.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게. 정규운포야. 됐어?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여기에 가야 합격이라고 치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10%라면요. 과거 시험을 몇 번 치면 합격하겠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기대값은 10회죠. 과거 시험 합격을 위한 기대값은 10번 응시하면 10% 확률로 합격한다면 10번 응시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독립시행은요, 종속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불합격했다고 해서 다음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렇게 운적인 요소와 노력의 요소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내 얼굴이 차은우로 태어났냐 나로 태어났냐는 운적이잖아요. 근데 노력으로 가꿀 수 있으면 가꿀 수도 있겠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머리를 삭발을 하고 문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내 수업을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문신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얌전하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아 그래 뭐 서울대 났나 보네 이러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와 노력적인 요소를 알아서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해서 마지막, 내 몸이 못하고자 너희더러 하라기는 내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나 하여라. 청년이 아니하면 늙은이 또 나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니네라고 계속 잔소리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계속해서 충고하고 계시구나, 이 정도로 잡아오시면 충분하겠어요. 결국 무슨 얘기야? 내가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실패하지 마라. 내가 실패했으니까 너희는 실패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17번으로 볼게, 이제.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 늙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늙었다는 걸 깨닫는 여기. 검던 털이 하얗게 변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2번 선지 볼게. 초록에 매료되어 있다. 그 다음에 봐. 넉넉하지 않은 현실에 초래한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이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보이니? 내가 차라리 과거 시험 치지 말고 열심히 현실을 살았으면 가정이지. 배가 고프겠어? 라고 서리법으로 물어봤다는 건 배가 고프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게 아니라 현실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하다가 아유 돈도 없고 너무 힘들게 살았네 라고 아쉬워하고 있잖아요. 봐봐, 주제가 뭐야? 자신의 삶에 대한 아쉬움이야. 당연히 2번 선지도 괜찮죠. 자, 3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 균형이 아니라 생명력이라니까. 그리고 봐, 늙은 후 또 내가 되리를 통해서 젊은이가 가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이건 맞아 보여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정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렸을 것 같아. 4번 선지 역시 마찬가지지. 과거급제도 헛일이라는 걸 봤을 때 허무함.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고, 현재 처지 내가 늙어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결국에는 정답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균형이냐 생명력이냐, 생명력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설계가 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많이 좀 헷갈려 하셨던 것 같은데 정리하면 이거야. 저 좀 따라오세요. 자, 얘들아, 이걸 이대로 보고 있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논리교로 잡으셔야 돼. 항상 상황이 주어지고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져요. 자, 그럼 상황은 뭐냐? 내가 초록을 봤어. 자, 초록의 상황은 뭐야? 각박한, 얘네는 되게 힘든 현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생존하고 있죠. 자, 나이서는 뭐니? 나이가 늙었어. 그 내 늙은 데서 나는 후회가 돼. 그러면 늙은 내가 후회를 하고 있는데 너는 젊어요. 그럼 젊은 애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얘는 충고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결국 핵심 정보는 딱 이거예요. 상황과 반응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보시면 그냥 정답이 보인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얘가 17번 문제였니? 자, 두 번째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째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세 번째 선지, 네 번째 선지에서 뭐라고 했어? 자, 생명력 얘기를 했지. 세 번째 선지는 밸런스 얘기를 했지. 자, 가의 주제가 초록의 균형이에요? 아니면 생명력이야?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생명력이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설계가 됐던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신 대비하거나 지금 고1이니까 필기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아. 근데 정답은 이렇게 항상 주제 구조 속에서 단순하게 나오는 요 느낌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5초 정도 잡아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설명이 되게 복잡하고 많았잖아.
얘들아, 1번 문제 봐. 주제가 정답이라니까. 주제가 정답이잖아. 두 번째 문제도 봐. 주제 정확하게 생명력이라고 잡았으면 3번 선지, 균형 아웃, 3번 끝이잖아. 결국엔 이 많은 정보를 이렇게 다 처리해내는 건 그냥 수학에서 덧셈 뺄셈 같이 기초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연습하고 외우다 보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내가 뽑아내는 거야. 뭐를? 주제를. 정답이구나? 1번. 주제를. 뭐다? 생명력이구나? 균형 아니구나? 정답 틀린 거 3번 끝. 됐죠? 여기까지? 자, A로 갑니다. A에 대한 설명이요. A로 다시 한번 와볼게. 자,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자, 여기서 볼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해서 봤더니 지시 표현이다 어떻다 지금 표현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분명히 초반부에서 그 내용 잡고 갔었잖아요. 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니? 이거였잖아. 됐어? A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A에서도. 자, 봐.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자, 주어 잡아. 주어는 뭐야? 고요야. 어디에서?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부사어야. 솟아나다야. 자, 촉촉한 불길이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죠. 됐니? 문장 구조가 비슷하거나 유사해. 그래서 뭐라고 정답 선지를 설계한 거야?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돼 있죠. 그리고 주제는 아까 뭐였어? 역동적이었잖아. 왜? 생명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제 가지고 이쪽을 설계한 거고 개념 가지고 이쪽을 설계한 건데 이 개념조차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적인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잘 보시면 되겠고 얘들아 또 이게 정답이에요. 세 문제 다 주제가 정답이잖아 지금. 이걸 놓치시지 말자고. 아시겠죠? 세 문제 다 주제가 정답이니까. 되셨죠? 자, 넘어가서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 대한 이해를 볼게. 1번 선지. 자, 이 사람은 왜 한탄을 하게 되니? 내가 못다 했으니까요. 두 번째, 슬픔. 애상감은 슬픔이야. 그 슬픔은 사수에서 늙어지면 거짓인 것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3번 선지 볼게. 반성했으니까 젊은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나는 문제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이런 생각은 늙으면 다들 하게 되는 것 같다. 자, 4번 선지 볼게. 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내 못하여 애달프니는 자, 봐봐. 이 사람은요, 벗어나고자랑 동의어는 뭐냐면 극복의지야. 이 사람은 극복의지가 있어? 아니면 늙어서 다 끝났어? 늙어서 다 끝났지. 그리고 너희들 해결해보라는 거잖아. 봐봐. 나는 실패했어. 너희는 실패하지 마렴. 이런 맥락이에요. 내 인생을 극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은. 확인이 안 돼. 당연히 무상감 벗어나고 한다. 극복의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가 정답이잖아, 얘도. 이해되셨어? 더 따라오셔요, 여러분. 자, 봐봐, 얘들아. 내가 여전히 내 삶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면요. 젊은 사람들한테 충고를 왜 하고 있어?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하자. 지금 내가 해법이 보여. 그러면 내 해법이 보이면 내가 실행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뭔 남이 살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관심도 없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맨날 댓글 달고 있을까? 내 인생에 답이 없어서야. 해결 방법은 뭐야? 내 인생에서 답을 찾으셔야죠. 근데 내 인생에 답을 못 찾아. 왜 다 늙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서 답 찾으려고 하는 거고 남한테서 꼰대질 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들어와. 그럼 뭐라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없어. 나는 이미 망했어. 조졌어. 니네는 망하지 마렴. 정답 4번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이 보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마찬가지 3번이 보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마찬가지 2번이 보일 수밖에 없고 얘도 마찬가지 4번이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아까 우리 실용 교재 봤었잖아. 그냥 주제가 정답인데 벌써 네 문제 중에 네 문제가 주제 정답이야. 이해됐니? 자, 마지막 이제 20번 문제 볼게요. 시상으로 고려했을 때 기억력을 비교해보라는 건데 얘도 주제일 것 같아. 자, 기억을 볼게. 기억은 아까 뭐였어요? 초록. 봐. 초록에 대해서 예찬이야? 잘 모르겠으면 이제 보기 보셨어. 보기 보셨으니까 어떻게 됐어? 생명력, 감탄, 놀라움이니까 초록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죠. 여기는 한탄 부정적 감정이죠. 됐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잡아볼게. 니은. 한탄 부정적 감정. 자, 봅시다. 자, 대상에 대한 애정 맞죠? 긍정적 감정이니까. 원망은 없어, 얘들아. 원망은 없어. 허무함이고 후회지. 얘들아, 후회랑 원망은 달라. 원망은 네 탓하는 거야. 예를 들면 부부가 이혼을 해.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지 뭐. 내가 뭐라고 결혼했어? 라고 하면 후회야. 자기 탓이야. 네 때문에 내 인생 조졌어. 이거 원망이야.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건지 보셔야 돼. 근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내 탓을 하고 있어요. 왜? 아이고, 뭐하러 과거 시험 치러 공부했나? 내가 돈 벌걸? 라고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은 없어. 자, 2번 선지. 이질감? 여러분, 애정 있다는 게 이질감으로 가야 돼? 동질감으로 가야 돼? 당연히. 그래, 당연한 거야. 애들아, 너희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전 투표를 안 할 거예요. 왜 깜짝 놀래? 왜 투표를 안 할 거냐면, 그냥 개소리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 제가 투표를 안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1번을 찍잖아? 일찍이라고 욕먹어. 2번을 찍잖아? 이찍이라고 욕먹어. 허경영을 찍잖아? 미쳤냐고 욕먹어. 찍을 수가 없어. 그냥 개소리니까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해요. 봐봐, 왜 1번 찍었다고 욕하니? 난 2번 찍었으니까. 왜 2번 찍었다고 욕하니? 난 1번 찍었으니까. 왜 허경영 찍었다고 욕하니? 난 1번 중에 찍었으니까. 즉, 나와 다르니까, 이질감, 나랑 다르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기 힘든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정이라는 건요, 이렇게 공식을 정리하시면 돼.
애정이라는 거는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 야, 니네가 좋아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봐. 악수 가능하죠? 포옹도 가능해. 근데 존나 싫어. 악수 가능합니까? 포옹 가능합니까? 점점 힘들어지지. 물리적 거리고 심리적 거리도 당연히 애정이 없으면 힘들어. 애정이 있다는 건 거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야. 거리가 가까워졌다? 비슷해졌어? 달라졌어? 비슷해졌죠? 동질감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3번 선치. 감춰진 진실. 진실이라고 할 것까지가 있나? 의심? 회의라는 건 여러분 의심 또는 비판이야. 지금 화자가 의심 또는 비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록이 대단하다.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3번은 괜찮죠. 왜? 주제가 뭐였으니까 아까? 생명력이었지. 생명력이었으니까 당연히 힘의 근원에 대한 화자의 상상 괜찮죠. 자, 니은 볼게. 뜻대로 되지 않은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 또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 왜?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뭐야? 잘 풀렸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 과거 시험은 치느라 나이는 먹었고 나이는 이미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돈은 돈대로 못 벌었고 결국에는 5번 선지 볼게요. 문제 원인에 대한 화자의 성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수용한 화자의 모습. 자, 이분도 좀 애매한데, 자, 질문. 결과를 수용하는 거니? 네, 그래 보여요. 왜?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 불만족하고 있어? 불만족하지. 불만족이란 건 문제지. 그럼 해결 방법으로서 뭐가 나와야 돼? 수용보다는 극복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용보다는 극복이나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극복이나 해결 의지가 잘 없잖아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과 수용이야,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이 사람의 주제야. 그러니까 이 뒤쪽은 맞아. 그럼 문제는 뭐야? 앞쪽이야. 근데 막 기억에는 문제가 있어. 애초에 문제도 없어. 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뭐야? 생명력이야. 원인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면 제시하고 있는 거지. 원인 같은 거, 동시에 내가 성찰이란 깨달음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문제 원인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든지 얘의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보셔야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거고 남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답 4번으로 좁히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결국 봐라. 얘도 주제지. 얘도 주제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 이런 거다. 우리가 내신 대비로 이런 녹색 개념어들은 변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고, 더 따라오세요.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그럼 저랑 같이 정리해 드릴 거고, 제가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다 한 명 한 명 다 올려드릴 거야. 물론 이제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건 제 역할이에요, 이제. 그럼 여러분 역할은 뭐냐? 제발 핑거 프린세스라도 하시라고. 가만히 있으면 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최산 형광펜으로 선생님 이거 몰라요? 카톡에다가 무슨 개념 몰라요? 정도만 써놔. 내가 그러면 내신 전에 다 해결해 줄게. 자, 두 번째. 그건 기본이야. 그게 되고 나면 이제 맞추셔야 되고, 시간 안에 맞추셔야 되고, 여러분의 실력 올리셔야 되고, 시간 줄이셔야 되고, 정답률, 정확성 높이셔야 되잖아. 그 작업은 문제풀이야. 자, 근데 문제풀이 할 때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주제 집중이야. 저기 나와 있는 수많은 정보들에서 결국에는 이것 뽑아내는 게 능력이었다고. 얘 뽑았더니 모든 문제 답이 나와. 되셨어? 87% 확률로 정답이라니까. 자, 하나 더 볼게. 그러면 주제에다가 뭐가 필요했냐? 자, 봐. 대조인지 확인하셨어야 됐죠. 1번 선 정답 고르시려면. 자, 두 번째는 뭐 확인하셨어야 됐어? 여기? 그래.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이라는 걸 확인하셨어야 됐죠. 그러니까 즉 5개 문제 중에 5문제가 전부 다 주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정답이 정답이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 개념을 알긴 알았어야 돼. 대조라는 걸.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건 고1 차원이라는 거야. 고2, 고3 차원으로 가면 더 이상 녹색 개념에서는 변별은 안 돼. 이건 빨리 졸업하셔야 돼.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미 개념 수업으로 다 정리가 끝났고, 문학도 실력을 기를 수 있는 문학 패스트트랙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신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뭔가 실력이 쌓인다는 느낌보다는 학교 내신 필기를 잘 암기시켜드리고, 출제될 수 있는 거를 잘 분석하고 연습시켜드리는 게 지금 수업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지점은 잘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그 정도 부족함 없이 가겠지만은 일주일에 여러분이 2타임 3시간씩 2번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 역할은 어떻게든 여러분은 다 1, 2등급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영혼을 꽉꽉 채워 오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필기하시고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문제에다 적용할지도